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결국 김황식, 이해운, 정몽준 세 사람이 모두 경선 치르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애초 한 명 탈락시켜서 양자구도로 경선 치를 생각했던 공천위원회는 정몽준, 이해운 두 후보의 강한 반발로 계획을 접은 건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김황식 예비후보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경선 보이콧까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이 새누리당 경선 파행으로 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양자 대결을 결사 반대했던 이해운 예비후보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운 예비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뜻을 관철시키셨네요. 아니,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 달라서 좀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원래 당이 수없이 공표를 해왔던 원칙이라는 것이 3에서 5배수 컷오프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없이 저희들이 경선을 해왔지만 3배수 이하로 컷오프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컷오프라는 것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고 10명씩이나 이렇게 경선을 추진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의 후보가 등록했을 때 경선을 추진할 수 있는 수만큼으로 줄인다는 것이 경선 컷오프의 원칙이기 때문에 3명이 경선을 추진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다. 상식 이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우리 전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벌이는 경선을 했을 때도 2.9%짜리 제3의 후보 컷오프 한다 만다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해운 최고께서는 지금 순리대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인데 왜 원칙인 것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이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심위원들 15명 중에도 13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13분. 나머지 두 분은 누구세요, 그러면? 단 두 분만 그냥 2배수로 하면 어떠냐는 말을 했다고 공심위 대변인 스스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죠. 김황식 예비후보 측에서 이제 어제 이 시간에 나오셨거든요. 뭐라고 이제 예비후보가 그러시냐면 1대1 구도가 원칙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 뽑기 위해서는 그게 상식이다. 주장하시는 원칙이지 그런 원칙은 당에서 한 번도 적용한 적도 없고 당에서 그런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당에서 이번 공선이 시작될 때 후보 등록을 받을 때부터 분명히 공표한 원칙이 3에서 5배수로 경선을 압축한다는 원칙을 수없이 발표했습니다. 기사 검색 한번 해보시죠. 그렇군요. 어제 김황식 후보가 이 1대1 구도론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3자 구도로 치른다면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좀 논란도 있었다면서요. 당연하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정치적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저인데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던 당원들 그리고 박근혜 대표를 지지하는 외곽 단체들이 어제 당으로 항의 성명서 돌리러 왔고 김황식 후보 캠프에도 항의하러들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돌린 성명서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검찰이 몇 번씩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넘겨졌고 정치적 사찰 수없이 당했고 그리고 공천 살생부에 8번씩 오르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지역구를 내놓고 불출마까지 하면서 희생했던 당의 최고위원, 거기다 당원들의 엄청난 지지를 얻어서 2등으로 당선된 최고위원한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당의 입당원서 쓴 지 인코도 마르지 않은 분이 어떻게 당원들이 모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이정희 대표,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러 토론회에 나왔다고 얘기하신 분과 비교하느냐. 이게 당원들의 항의였습니다, 어제. 아하, 그런 소동이 있었던 거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막히다 이런 입장은 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뭐 인간적인 비애를 느낀다라고 말을 하고 말았지만 많은 당원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근해동산, 호박, 넷, 그다음에 박사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항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 하루 종일 그런 치열한 여러 가지 소동들이 있다가 3자 구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해운 최고위원 말대로 됐는데 원래 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원칙을 그대로 지킨 거죠. 김황식 후보 측에서는 이것은 근데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경선 보이콧까지도 고민 중이다. 후보 본인만의 원칙이죠. 당의 원칙은 3에서 5배수로 수도 없이 공표했던 원칙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 김황식 후보가 경선 중단하는 상황까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당원이라면 분명히 그분께서는 어제 아침에도
여러 번 공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당의 결정에 무슨 결정을 내리든 따르겠다. 어제 아침 인터뷰에 여러 번 그 말씀 하신 거 보도됐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침에 하신 말씀 다르고 오후에 본인이 유리한 대로 안 해주는 것이라서 보이콧 하신다면 조변석계이신가요? 예, 그대로 이분도 따라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중단, 경선 파행이 될 경우에는 뭐 그래도 상관없이 일단 두 분은 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본인이 당이 정한 결정은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 나부터 따른다. 나도 따른다. 예, 예.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셔놓고 글쎄요. 저는 글쎄 그렇게 조변석계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걱정이네요. 네. 걱정이라는 건 무슨... 걱정되지 않나요? 그렇게 조변석계 하시는 분이 공직자가 되시고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시는 자리에 가신다면 걱정들 안 되시나요? 아, 그런 말씀에 네. 그런 의미의 걱정. 네. 알겠습니다. 이해운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해운 서울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고 있는데 주장하던 대로 이제 3파전은 됐는데 다음 목표는 제가 3명과 주장한 게 아니라요. 원칙이다. 알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사회를 조금 특정 원칙이라고? 후보의 입장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예, 그 당이 공표한 원칙이죠. 그리고 당에 예, 전례가 없는 일이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목표는 이제 3명 가운데 최후의 1명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정몽준 후보 지지율이 지금 두드러지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뭐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대1 구도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굉장히 그 민주적인 절차나 선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김 후보께서. 왜요? 왜냐하면 예. 이 여론조사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고요. 지금 우리 당의 경선들도 여론조사는 전체 100% 중에서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예. 당원들의 투표 자체가 하나도 되지 않은 거예요. 당원들의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는 일입니다. 이 여론조사 지지율만 가지고 뭐 후보를 둘로 줄이자 셋으로 줄이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은 당원들에 대한 선택권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굉장히 반민주적인 반당원적인 발상을 하고 계시는 걸 모르세요. 그래서 당원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예. 당원들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고 여론조사로만 그냥 2배수로 줄여버리고 선택 여지를 당원들에게 주지 않는 이런 발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당원들의 투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당원들의 당심이 남아 있다.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알겠습니다. 네. 어제 박원순 시장이 교육 공약을 하나 내놨습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 만들겠다 이런 선언했는데요. 네.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은 이에 반해서 정몽준 후보는 용산 재개발 추진, 김황식 후보는 시청 강남 지하철 건설, 이해운 후보는 지하철 3, 4호선 직결 운행, 건설 쪽 공약이 두드러집니다. 박 시장 측에서는 그거는 하루에 발표한 제가 110가지 공약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만 들어주신 거예요. 아하. 딱 하루에 발표한 거. 근데 110개 중에서 그것만 들어서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 시장 측에서는 소프트 파워가 더 중요하다.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은 건설 중심 사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10개 공약 중에서 예를 들면 저는 안전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는 제로로 줄이겠다. 제로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 혁명을 선포하면서 문화복지 혁명에 대해서 거의 60개 가까운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도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 거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저희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지 않았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하철은 건설이 아닙니다. 지하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교통 네트워크니까 이것도 소프트 파워죠. 지하철도 소프트 파워다. 네. 건설 중심의 지금 공약들로 새누리당 후보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입장 밝히셨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정몽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산 개발은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3, 4호선이 이미 존재하는데 예. 그 연결고리만 네트워크 효과를 올리는 거니까 이거는 건설이 아니고 이건 소프트 파워죠. 알겠습니다. 이해훈 후보님, 그나저나 네. 지금 타 지역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들 간의 단일화 움직임이 있던데요. 당연히 완주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본선에 나갈 건데요. 자신감 있게. 아니 근데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냐면 네. 이해훈 예비 후보가 정몽준 예비 후보 지역구로 이사를 가면서부터 무슨 빅딜설이니 뭐니 이런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사를 간 건 오래전 일이고요.
이사는 오래전에 갔습니다. 이미 정몽준 동작으로? 의원이 예. 출마하시기도 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6개월 동안 이미 1개월 전부터 출마를 선언했고 출마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사를 갔을 때만 해도 정몽준 의원은 절대 안 나온다는 언론 인터뷰가 10여 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나오시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예. 제 출판 기념회도 오셔서 이해운이 반드시 서울시장이 돼서 박근혜 정부 성공에 기여해달라 이렇게 하시던 시절입니다. 예. 빅딜설은 전혀 잘못된 거군요. 전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예. 모 후보 측에서 계속 유포 생산하고 있어서 제가 고소 준비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 고소 준비까지 할 정도로. 네, 제가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모 후보는 누구신가요? 그 모 후보는. 셋 중에 나머지 하나가 누군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김항식 후보시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이해운 예비후보 만났습니다.